네, 금일은 액면 분할과 액면 병합, 그리고 액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액면 분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 분할, 말 그대로 이제 주식의 액면 가격을 일정 비율로 분할한다. 분할하여서 주식수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액면가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액면가가 단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다음에 2500원, 자 5000원 단위거든요. 이렇게 총 6가지 단위로 정해져 있는데, 이제 간혹 보다 보면 이제 블로그나 아니면 뉴스들 같은 거 보면 한 4가지, 5가지면 적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 이제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상법상 이렇게 6개로 나뉘어져 있다, 6개의 단위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개가 안 적혀 있는 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그래서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자, 일단은 이제 액면 분할은 앞서서 우리가 감자와 증자와는 다르게 자본금을 감하거나 증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본금은 유지가 됩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자본금은 결국 액면가 곱하기 주식 총수가 되겠죠. 자, 액면 분할이라는 것은 액면가를 나누는 개념이기 때문에, 액면가가 만약 5천원짜리가 500원이었습니다. 10분의 1이 되었다면 주식 총수 자체가 1000만 주였다면 이거는 1억 주로 곱하기 10배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액면가 곱하기 주식 총수는 자본금이기 때문에 자본금은 그대로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액면가가 10분의 1로 낮아진다면 반대로 주식 총수가 10배 곱해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 이에 따라서 이제 주가 추이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거 보기 전에 앞서서 밑에 거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 분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래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신주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 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거래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결국에는 100만 주짜리 주식이 있어요. 100만 주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대주주나 내부자들이 만약 50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50만 주에 대해서 유통 물량이겠죠. 그럼 이 주식이 뭐 1000원짜리가 만원에 올라갔어요. 그럼 그 만원에서 팔아야 되는데, 이 50만 주일 때가 팔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500만 주가 되었을 때 팔기가 쉬울까요? 자, 거래량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거래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액면 분할을 행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거래가 많아지기 때문에 팔기가 쉽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거래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대주주나 아니면 기존에 대한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외국에서는 상승할 확률이 높으나 국내에서는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외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기업이 성장이 되고 난 다음 액면 분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성숙기를 거치면서 액면 분할이 행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성숙기를 거쳐 나가겠죠.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장기와 성숙기를 거치고 난 다음 꼭지 단기적인 고가 권역이라든지 아니면 주가의 고가 권역에서 이런 액면 분할이 행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유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지만 시세 차익에 대한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겠죠.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아모레퍼시픽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보시면 액면가에 대한 액면 분할 자체가 바로 여기서 고가 권역에서 액면 분할이 이루어지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아모레퍼시픽이 황제주로 유명했습니다. 100만에 넘어가는 주식이었는데 주가가 크게 오르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액면 분할을 하고 고가 권역에서의 고가 놀이를 마치고 지금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을 98%를 했는데 98%면 약 5천원짜리 액면가였을 거예요. 요거를 지금 100원으로 바꿨거든요. 100원을 바꾸면서 고가 액면 분할 하면서 주가가 빠져버렸습니다. 자, 말 그대로 비싼 주식이었을 때는 개인 투자자 접근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싼 주식이 되다 보니까 접근하기 상당히 용이해진다는 거죠. 다만 기존의 보유자들은 주식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대신에 가격도 많이 다운됐겠죠. 그러면서 팔기가 용이해진다는 거죠. 거래가 쉬워진다라는 개념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나 아모레퍼시픽 말고 뭐 우리가 흔히 네이버도 최근 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고가 권역이 아니었죠. 고가 권역이 아니고 저가 권역도 아니고 애매한 위치에서 액면 분할을 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주가에 대한 영향은 어떤 방향을 나타낼지는 모릅니다. 말 그대로 액면 분할이라는 것은 어떤 주가적인 포인트가 정해져 있기보다는 고가 권역에서 한다면 당연히 거래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확률이 높고, 저가 권역에서 한다면 그것은 뭔가에 대한 이유가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셀로메드 이런 기업들도 앞서서 액면 병합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는 빠졌고요. 그리고 액면 여기에 보시면 자, 주가가 오르기 전에 액면 분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액면 분할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오히려 올랐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액면 분할을 한다면 주가는 빠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액면 병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 건데, 액면 병합은 이제 상대되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액면가 자체를 일정 비율로 병합하여 합쳐서 주식수를 오히려 줄이는 것을 뜻한다. 자, 이것은 자본금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액면가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주식 총수는 오히려 줄어들겠죠. 자, 액면가가 늘어나면 주식 총수는 줄어듭니다. 자, 액면가가 500원짜리를 5,000원으로 10배를 곱해버리면 주식 총수는 1억 주라면 이게 1000만 주로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개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액면 병합이라는 것은 주식이 10개가 있으면 그걸 한 주로 줄이는 거거든요. 대신에 주식의 가격을 만원짜리를 10만원으로 늘리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희소성이 더욱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1000만 주였던 주식 자체가 사기가 쉽겠습니까? 아니 100만 주로 줄어든 주식을 사기가 쉽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100만 주로 줄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희소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인 기여를 할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대신 액면 병합을 하는 이유, 이거 중요한데요. 주가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주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주가 관리는 앞서서 얘기를 했던 대로 우리가 매집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주에 대한 50%를 대주 지분이 가지고 있다. 유통 물량은 500만 주거든요. 그 500만 주를 매집하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100만 주에서 50%는 대주주가 가지고 있고 50만 주면 시중에 풀려있는 유통 물량을 생각한다면 500만 주가 매집하기가 쉬운지 아니면 50만 주가 매집하기가 쉬운지, 이 두 가지의 개념이 50만 주가 더욱더 쉽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 관리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액면 병합도 간혹 가다가 이루어진다는 부분까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통계 자료를 잠깐 한번 응용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우리가 코스피 시장에서 액면 병합, 액면 분할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액면가가 5,000원이 39.1%로 많고요. 그리고 500원짜리가 4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부분이 84.2%가 500원에 머물러 있다. 500원의 액면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액면 분할한 회사들은 매년마다 크게 많습니다. 하지만 액면 병합을 하는 회사는 생각보다 적다는 거죠. 그만큼 액면 분할이 액면 병합보다는 훨씬 더 많다라는 개념까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에 대해서 보실 때 우리가 이 액면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자,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액면가라고 적혔습니다. 액면가. 여기에 500원이라고 적혀 있고요. 자, 앞서서 얘기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액면가가 100원이죠. 그리고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액면가가 100원입니다. 자, 이 키움증권 차트 말고도 다른 차트들에서도 이렇게 현재가 창에 이런 액면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주식에 대한 액면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액면 병합과 액면 분할이 이루어진 차트를 좀 더 활용하셔서 주식에 대한 포인트를 잡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